형님들 오늘 이거 뉴스 보셨습니까? 이제부터 형님들 도파민 터지는 뉴스 나옵니다. 아니 GS25가 입점한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실을 모르는 내가 GS25 세븐일레븐 다 쿠팡이츠로 올 거라고 내가 예측한 내가 더 대단한 거 아니냐 이 말이야. 내 이럴 줄 알았다. 봐라 형님들, 민노총하고 확실하게 선을 딱 그어버렸네. 이제 민노총하고 저항해서 싸운 편의점들이 모두 쿠팡과 지금 손잡아버린 거야. 이재용이 앞에 나와서 사과하고 뭐 머리 숙이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한다? 여론은 회사가 노조와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는 이미지를 주고 어떻게 한다? 현장에서는 안 해줘.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노조위원장 이 새끼는 바지 사장이라니까. 이 새끼 닭대가리 소대가리 신대가리라니까. 이게 형님들 대한민국 노조 새끼들 대가리의 한계입니다. 형님들 오늘 이거 뉴스 보셨습니까? 이제부터 형님들 도파민 터지는 뉴스 나옵니다. 이 뉴스가 뭐냐면은 바로 상동 광산입니다. 상동 텅스텐 광산 어디냐? 대한민국. 자, 여기에 텅스텐 총 매장량이 5천만 톤입니다. 연간 100만 톤씩 50년을 캘 수 있는 거예요. 텅스텐 스댕. 그런데 놀라지 마시고 이 상동 텅스텐 광산은요, 위치는 대한민국에 있지만은 대한민국 광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여기에 어떠한 지분도 없습니다. 이거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캐나다 회사에 100% 지분을 파말아서 팔린 겁니다. 뭐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는 있는데 제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서 영상을 옛날에 하나 찍은 게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의 그 업적 거기에서 제가 언급했던 겁니다. 상동 텅스텐 광산을 해외에 매각한 게 박근혜 대통령의 업적 중에 하나다. 이때 당시에 이 광산을 지켜야 된다는 입장과 이 광산을 매각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팽팽히 맞섰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도와주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먹어야 된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때 당시 걱정하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이 텅스텐 광산을 우리가 먹었을 때 나중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여기에서 생산되는 많은 텅스텐이 우리나라가 아닌 북한과 중국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산악지에서 나오는 텅스텐이요, 전 세계에서 품질이 최상위 텅스텐입니다. 그래서 이 텅스텐 광산을 만약에 우리 정부에서 지켰을 때, 정권이 바뀌거나 했을 때 이 텅스텐 광산에서 나오는 세계 최고 품질의 텅스텐이 중국이나 북한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그래서 이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제가 그때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수많은 욕을 먹을 걸 각오하고 기업 매각을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캐나다의 모 회사에 100% 지분을 넘기는 조건으로 매각을 하게 됩니다. 캐나다 회사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미국에서 이 텅스텐 광산을 소유하고 있는 알몬티에게 광산 개발을 하자. 돈은 우리가 되게.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동의 텅스텐 광산을 더 큰 규모로 개발을 하자는 미국 측 제안이 있었고, 그리고 미국 측이 알몬티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협상을 이미 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형님들? 아니, 형님들 봐봐. 국제 정세를 보면은 국내 뉴스는 시시해서 못 봐. 자, 미국이 알몬티를 상대로 지금 텅스텐 관련해서 지금 물밑 작업이 들어갔잖아. 그지? 그러면은 미국은 상동에서 이제 지금에서 알몬티를 상대로 텅스텐을 수입하면 돼. 왜? 훨씬 고퀄리티거든. 상품이란 말이야. 정제 과정도 중국산 가져와서 정제해서 쓰느니 한국산이 훨씬 정제하기도 쉽다는 거야. 근데 형님들 이때 당시 내가 이 상동 텅스텐 광산 팔은 거를 박근혜 대통령 업적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우리나라 광산을 팔아먹은 게 어떻게 그게 업적이냐면서 우파들이 나를 공격했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됐잖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문재인이가 다 퍼줬잖아. 다 퍼줬어. 천만다행이지. 방산, 그렇죠, 포탄 제조할 때 들어가죠. 그리고 나사 만들 때도 중요하고 여러 곳에 들어갑니다. 텅스텐은. 형님들 이 정치병이 무서운 거야. 형님들 스댕 냄비에도 들어가고요, 스댕 프라이팬에도 들어가고요, 예? 테슬라 만들 때도 들어가고요, 스테인레스 만들 때도 들어가고요. 스댕 들어간 데는 많아요. 왜 그 군사 무기에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오해한단 말이야.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는 건데 마치 스탱이 텅스텐이 지금 무기 만드는 데만 들어간다는 같이 그런 식으로 선동을 하면은 곤란해요. 자, 솔직히 형님들 박근혜 대통령이 여기까지는 보지 못했겠죠. 다음 문재인이가 정권 잡으면 다 퍼주겠다. 우리 이 광산 이거 핑계로 이쪽에서 북한까지 땅굴이라도 뚫지 않겠나 이런 걱정도 한 거야.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외국 기업에 넘기자. 왜냐면 그때 당시 미국과 캐나다가 사이가 좋았거든. 왜냐면 미국에다 넘기면 어떻게 돼? 중국과의 문제가 생기지. 박근혜 대통령 미국에서 매각하면은 나쁠 건 없었어. 근데 그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의 주둥아리에 놀아놨지? 김무성, 친중 정치인 김무성. 김무성이가 미국에 넘기는 것보다는 캐나다 쪽, 아무래도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건 좋지 않다. 이래서 캐나다에 매각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때 당시 내가 박근혜 대통령 업적 만들 때 50까지 만들었거든요. 아, 많이 만들었죠. 그때 당시. 자, 드디어 쿠팡이 반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새벽 4시에도 출출할 땐 콕, CU, 쿠팡 이츠와 24시간 배달 맞서 민주노총 화물연대와 한판 붙은 사람들끼리 뭉쳤죠. 드디어. 자, 그리고 쿠팡이 중국 현지 물류 시장을 완전히 지금 박살내고 있어. 그 박살이 뭐냐? 바로 중국에서 생산자를 상대로 중간 유통 없이 쿠팡이 다이렉트로 중국의 중소기업 물건들을 직거래로 판매한다. 물론 이거 한다고 해서 일찍 배급견 새끼들 아니면은 뭐 중국 물건 살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쿠팡이 왜 중국의 생산자를 바로 다이렉트로 만나서 물류 시장을 망가뜨리느냐? 중국의 중간 유통 회사들을, 즉 중국 유통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다 죽습니다, 이러면. 팔리든 안 팔리든 어쨌든 쿠팡을 이용할 거 아니야. 그러면 중간 유통이 사라지지. 그러면 그만큼 단가는 내려가지. 그렇게 한 번 내려간 단가는 예를 들어서 한 번 내려가서 5,000원 하던 게 기존에 10,000원 하던 게 5,000원으로 떨어졌는데 이 5,000원이 다시 10,000원 하면 어떻게 될까? 망하는 거야. 안 사. 즉 죽는 거예요, 이러면은. 기존에 중국 시장에서 중간 유통을 책임지고 있던 유통업체들이 전부 다 망하는 거야. 그렇지. 바로 그겁니다. 알리와 테무가 쿠팡과 가격 경쟁을 해야 돼. 이런 문제가 생겼어 지금. 쿠팡은 팔리든 말든가야. 야, 너네들 우리 물건 팔아줄게. 너가 입점해. 대신에 우리 중간 유통 없이 다이렉트로 할게. 왜? 야, 우리는 물류가 돼가 있어. 야, 너네들 배 필요해? 배 보내줄게. 너네들 비행기 필요해? 비행기 보내줄게. 다이렉트로 해. 중간 유통 없이. 우리는 택배 회사, 로직스 이런 거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 회사가 물류센터야. 들어와. 거기다가 지금 형님들 편의점 이제 안 가도 돼요. 쿠팡이츠에서 CU 물건 이제 배달시키면 돼. 삼각김밥? 참치 마요 김밥? 몬스터? 주문하면 돼 이제. 이 더운데 밖에 나갈 필요가 없다고. 어때요 형님들? 근데 왜 하필이면 쿠팡이 CU화 할까? 왜? 이거 눈치 못 챘습니까? 이거 형님, 쿠팡이 편의점 물류까지 먹어버리겠다는 거야. 지금은 이츠가 들어가죠. 지금 이츠가 들어가잖아. 이거 시작이라고. 이제 이게 이 벽을 뚫기만 뚫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주 쉽게 들어가. 쿠팡에서 편의점 물류까지 관리할 수 있는 확장을 할 수 있다는. 형님들 지금요, 형님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쿠팡은 대한민국에서 정권도 건드릴 수 없는 거대 물류 공룡이 될 겁니다. 지금은 CU와의 일종의 협력이잖아요, 그죠? 합병이에요. 합병이라기보다 MOU죠. 서로 도와주는 거니까. 지금은 CU와의 MOU지만은 조금 있으면은 GS, 세븐일레븐, 쿠팡이츠로 입점 안 할 것 같습니까? 이거 이제 시작이야. 쿠팡이츠가 지금 CU와의 일종의 이런 협력은 제가 볼 때는 시범 사업이거든요. 이거 반응 좋으면은, 그리고 주문량이 늘어나면은 지금 현재 배달의 민족에 있는 사람들이 대거 쿠팡이츠도 지금 같이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은 배달의 민족 이라든지 그 외 나머지 걸어서 집 앞 편의점까지 살아가던 사람들을 시장까지 쿠팡이츠가 먹어버리면은 편의점 시장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동네는 CU가 없는데, 우리 동네는 GS25밖에 없는데, 그럼 사람들은 점점 요구하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은 콜라보레이션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유통시장은요, 쿠팡이 다 먹게 될 겁니다. 이미 압도적이죠. 이미 압도적인데 CU가 없는 동네는 없다고. 형이 없는 동네도 있어요. 왜 형님 생각만 하세요? 형님 동네에 있다고 없는 동네가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왜 저런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하지? GS25도 쿠팡이츠에 입점됐다고? 진짜로? 확실해? 지금 바로 팩트 체크한다. 빨리 내 다 검색 누르기 전에 빨리 확인해. 맞네 형님. 미친 거 아니야? 와, 형님들 내가 이걸 맞췄다고? 아니 GS25가 입점한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실을 모르는 내가 GS25 세븐일레븐 다 쿠팡이츠로 올 거라고 내가 예측한 내가 더 대단한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아니 뭐 GS23가 뭐 25가 뭐 하든가 말든가 그게 내하고 뭔 상관이야. 이마트는 오래됐고요. 와, 미쳤어. 야, 이거 생각보다 이거 빠른데. 6월부터? 미친. 내 이럴 줄 알았다. 봐라 형님들. 와, 민노총하고 확실하게 선을 딱 그어버렸네 이제. 민노총하고 저항해서 싸운 편의점들이 모두 쿠팡과 지금 손잡아버린 거야. 야, 이게 이렇게 또 현실이 이루어지네. 야, 이렇게 되면 형님들 이제 봐봐. 노선이 이제 확실하게 전형해졌어. 자, 이렇게 되면은 편의점 물류 사업에 쿠팡이 이제 발을 밀어 넣는 거야 이제. 야, 이게 형님들, 이게 봐봐. 이게 왜 이게 가능하냐면은 잘 봐. 자, 이게 편의점이야. 그지? 이게 편의점이에요. 그리고 편의점에 납품을 하는 물류예요, 여기가. 그죠? 이게 물류란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는 편의점에 납품하는 물건을 만드는 생산지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봐요. 자, 여기서 이 물류가 지금은 민노총이 운행을 하고 있죠. 그럼 이 생산 공장에서 민노총이 운영하는 물류를 편의점에서는 납품을 안 받겠다고 했거든. 그럼 어떻게 돼? 생산 공장에서는 더 이상 얘들 물류를 쓸 필요가 없잖아. 그럼 뭐해? 쿠팡에서 기사를 모집해서 쿠팡에서 그럼 야 우리 물류 이용해 하고 쿠팡 트럭이 가는 거야. 그럼 쿠팡 트럭이 가서 싣고
편의점에 납품해주면. 그렇지. 화물 노조가 필요 없어지는 거야. 제가 말한 게 이거예요. 그림으로 그리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되죠, 형님들. 이래서 뚫린다는 거야. 왜? 아니 편의점에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아니 쿠팡 이츠를 통해서 판매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물량이 모자란다. 근데 얘네들은 어때? 정해진 시간에 배송을 하지. 거기다가 얘네들은 민주노총 화물노조지. 그러니까 우리는 너네들한테 물건 안 받는다. 왜? 공장에서 일로 실어 나르니까 얘네들이 싣고 온 물건은 전부 반품 받고 우리 물건 안 받는다 이래버리니까 어떻게 돼? 생산하는 생산업자는 얘들을 쓸 수가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새로운 배달업체를 구해야겠지. 다른 물류 기사들을. 그러려면 어떻게 해? 쿠팡이 우리 차 보내줄게. 왜? 비노조들이 가면은 노조들이 또 괴롭힐 수 있잖아. 그럼 너네들 우리 회사에 입점해. 야 우리 회사에 지입해라. 우리 회사에 지입하고 운송료하고 인건비 받고 우리 회사 쿠팡 이름 달아라. 야 우리가 차 보내줄게. 쿠팡차가 가는 거야. 그리고 쿠팡차가 들어오는 거야. 그럼 회사도 생산자도 더 이상 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화물연대 트럭을 이용하지를 않는 거야. 결국 얘들은 어떻게 돼? 얘들은 일자리를 잃지. 자 이것 지금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디에서 나온다? 삼성에서 형님들 제가 오늘인가 어저께 말했죠. 삼성의 초인류 노조 위원장은 이 새끼는 바지일 뿐이다. 멍청한 새끼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그거 뭐야 형님들 그거 직장인 커뮤니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이름이 직장인 커뮤니티 그 이름 뭐지 기억이 안 나. 갑자기 블라인드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글이 올라왔는데 뭐라고 올라왔냐면은 삼성 메모리 사업부에 있는 사람이 글을 썼어. 이 사람이 썼어. 뭐라고 썼느냐? 그 노조 위원장이 덩신이라서 머리도 쓸 줄 모르고 덩신이라서 지금 오히려 망쳐놨다 그랬어. 이제 받을 것도 못 받게 생겼다면서. 지금 형님들 노조 분위기 완전 박살났어요 지금. 그냥 SK 주는 대로 SK만큼 받으면 됐지. 무식한 새끼가 파업하면 돈 많이 줄 줄 알고 파업해가지고 지금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냐고. 이제는 받지도 못하게 생겼다 그래. 자 형님들 제가 형님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어떻게 된다 했죠 제가? 중재가 안 될 거라 했죠. 노조와 삼성은 사측과 노조는 절대 중재가 안 되고 결렬될 거라고 했죠. 오늘 결렬됐어요. 이재용이 앞에 나와서 사과하고 뭐 머리 숙이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한다? 여론은 회사가 노조와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한다는 이미지를 주고 어떻게 한다? 현장에서는 안 해줘. 단 한 걸음 한 발도 양보 안 했어요 삼성이. 오히려 삼성은 SK 하이닉스급 정도로 거기서 끝. 그거 안 할 거면 못 준다. 그래서 지금 잘못하면 얘네들 성과가 못 받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 노조위원장 이 새끼는 바지 사장이라니까. 이 새끼 닭대가리 소대가리 병신대가리라니까. 지금 이재용 때문에 좌파들까지 난리 났어. 아니 사장이 오너가 머리를 숙였는데 노조 새끼들이 뭔데 노조들이 오너가 머리 숙인 거에 대해서 지들이 저거 권리를 그렇게 주장하냐고. 왜냐면 지금 이재명은 삼성 편을 들 수밖에 없어요. 삼성이 무너지면 대한민국 코스피는 박살납니다. 그것도 지선을 앞두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새끼들아 삼성을 왜 때려잡냐? 국민 여론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 민주당이나 이 새끼들이 잡으면 대기업 다 때려잡는구나. 이제 꿈을 깨겠지. 그런데 늦었어. 야 이런 논평을 이렇게 자신있게 하는 사람이 잘 없죠. 제가 장담한다 했습니다 형님들. 절대 이 협상은 성공 못한다. 결렬돼. 이게 형님들 대한민국 노조 새끼들 대가리의 한계입니다. 자 이재명이 한 말이 있죠. 노동자도 기본권이 있지만 회사도 회사를 잘 운영해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런 기본권을 무시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 즉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언론들은 이거를 전부 엉터리로 분석하더라고. 저 혼자 이야기했죠. 이재명은 노조들에게 경고한 거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기본권도 보장되지 않는다는 경고를 한 거다. 이제 여기서 선 넘는다? 아주 피를 말려버릴 겁니다. 아 진짜 재밌어진다. 지금 얘네들 이래가지고 파업하겠냐고. 내가 볼 때 이재명 지금 좀 더 강한 발언이 나올 수도 있을 건데. 어쨌든 형님들 오늘 저녁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후원해주신 형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슈퍼챗 해주신 형님들 그리고 보석 쏴주신 형님들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주신 형님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점심 방송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님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자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멸공.